이슈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미래사회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5년 후나 크게 길게는 25년 후에 미래사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안전과 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이에 따른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슈인사이드 함께 보시죠. 주제 함께 보시죠. 안전 경각심의 확산, 안전 관련주 과연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오윤희 운영력,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이혜진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혜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지금 현재 증시에서도 관련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지하철 추돌사고가 일단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안전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테마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이 대표 종목으로 파라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소방설비 관련 기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4월 말부터 이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지난달 19일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정부가 지난 27일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오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죠. 이에 따라 또 움직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종목이 리노스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최근 3거래일간 12% 상승한 것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리노스가 현재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안전관리주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실적 발표가 난 게 바로 리노스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2억 원, 전년 대비해서는 80%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좀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위원님 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요. 정부 쪽에서도 안전관리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안전 테마주들이 반짝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정부에서 많은 계획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통신망부터 해서 소방, 설비까지 아주 종류도 다양하게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돈이 되겠는데요. 돈 문제가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이거 만들어 한다고 만드는 그런 시대는 또 아니니까 결국은 돈으로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리고 오히려 좀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좀 크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이 이렇게 빠듯한데 이런 쏟아지는 계획들을 과연 실행할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아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부산이라든가 울산, 대구 이런 곳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때 공약 사항이 됐던 신공항 문제, 신공항 건설 문제가 지금 선거 맞물려서 또다시 그 지역에서는 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당장 6월 4일에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공항 건설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또 필요로 하게 되는데 돈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장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또 조심스럽게 또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오기도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돈 문제가 좀 걸립니다. 지금 당장 국가 그 재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또 재난 현장 수습을 또 관리하고 있는 이 소방방재청의 예산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도 2013년도 때 9,964억 원, 근 1조 원가량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4년도에는 올해죠. 8,725억 원, 1,239억 원이 오히려 줄어버렸죠. 말과는 다르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예산 쥐어 짜내느라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금 날밤 새면서 결국은 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의 모습이 안 봐도 뻔히 보이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많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받쳐줄 돈은 과연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허 의원님. 네, 지금 6.4 선거를 지방선거의 공약을 보면은 안전이라는 게 정말 많이 들어가요. 네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이 정부나 아니면 정책에서 얘기 나오는 게 립서비스일 뿐이냐라는 점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으로는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 네, 일단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워낙에 이 안전에 대한 부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슈화되어 있고요. 그 이번 달 그 19일인가요? 이제 관훈클럽 주최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보면 사회자가 가장 먼저 질문한 내용도 뭐 이제 안전 뭐 이런 부분들이었었어요. 세월호로 시작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약들도 보면 서울시장으로 봐서 서울시장 후보들로만 해서 좀 뽑아봤는데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것 관계없이 그냥 기호 순서대로 좀 갖고 왔습니다. 기호 1번 먼저 정몽준 후보의 공약을 보면 5대 핵심 공약이 이제 첫 번째 공약은 이분은 좀 땅과 뭐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나 봐요.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 또 유휴 부지, 용산 관심 되게 많은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좋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용산의 그 재개발은 3개에서 4개 구역으로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개발 추진하겠다. 2018년도까지. 이게 이제 5대 핵심 공약의 1번입니다. 1번. 정몽준 후보는. 안전은 아니고요. 개발 쪽이 1번이고, 2번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활성화. 이것도 역시 뭐 개발 관련된 이슈고, 이제 세 번째가 안전인데,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게 이제 5대 핵심 공약 중에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용을 보면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에 현재 전체 전동차 30%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동차이기 때문에 요거 본인 임기 중에 이제 낡은 지하철 다 신형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관제실 상황판도 다 이제 자동 경보 시스템으로 교체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5천억 정도 투자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공약이 서울 안전본부 안전기획관을 설치하겠다. 다섯 번째가 노인 요양시설 확충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또 안전 관련해서 CCTV가 너무 화소가 낮아서 잘 안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HD급 고성능 또 지능형 CCTV로 바꾸겠다. 화질 좋은 쪽으로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아토피 환자 얘기도 있어요. 특이하게요. 약간 특이한데요. 서울에만 지금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 수도권으로 봐서는 10분의 1이 아토피 환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의료기관하고 협조해서 아토피 프리 지역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기호 2번 박원순 후보 공약을 보면 이분은 이제 1번이 안전이에요. 네. 실제적인 안전으로는 이제 박원순 후보가 좀 세게 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 안전 예산을 금액도 큽니다. 4배입니다. 2조 원 추가 확보해서 지하철 노후 차량, 노후 시설 전면 교체하겠다. 노후 전동차는 2022년까지 전면 교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5대 공약 중에 두 번째 공약은 이제 5대 창조 경제 거점하고 3대 아시아 지식 기반 허브 구축. 뭐 좀 애매한데요. 뭐 이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안심주택 8만 호 공급. 뭐 네 번째가 찾아가는 복지 플래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테마성으로요. 1000개의 숲, 10,000개의 산책길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4년간 20% 이상 감축. 그래서 이제 저감장치 확대라든지 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속, 또 그린카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내용 보면 뭐 안전 관련한 것들이 이제 정몽준 후보는 세 번째로 박원순 후보는 첫 번째로 와 있는데 누가 당선이 되든 아마 좀 서울시 쪽 관련해서는 좀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운영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공약은 좀 와닿는데 네, 예산을 어떻게 마련했다는 건 없죠. 재원이요? 재원은 글쎄요. 이제 본인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든 만들겠죠. 그거는 근데 그 만들 수 있다고 방법이 봅니다.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금액상으로 많은데 네. 어쨌든 모멘텀은 그건 제가 전체 서울시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를 혹시 연구님 아시나요? 전체 서울시 예산이 1년에?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전체 금액 대비로 2조 원이라는 돈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서울이 워낙에 이제 큰 그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GDP로 봤을 때는 뭐
절반 넘어갈 수도 있는 아주 큰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조 원이나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의 2조 원이나 정몽준 후보의 5천억 정도는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예산도 마련이 돼서 좀 더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된다면 모멘텀으로는 상당히 테마로서는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중소형주는 할 수 있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기업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주요 안전 관련주를 앞서서던 파라텍이라든가 리노스라든가 얘기가 좀 됐는데 그 밖에 좀 주요 기업으로 보시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아무래도 화재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분야도 당연히 좀 연관지어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하지만 가장 뜨거운 종목이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창이라든가 뭐 파라텍, 뭐 리노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겠다는 분야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조금 더 반응을 더 격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창 같은 경우는 그 소방 설비 유통을 많이 하는 주력을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파라텍은 소방 설비 시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리노스는 통신망 쪽으로 연관이 된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준비된 표와 함께 보시게 되시면 소방 설비를 관련해서 대표적인 상장사로는 한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매출액의 70%를 소방 설비 유통 부분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소화기라든가 대형 소화 설비 시스템 이런 유통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 등에 이렇게 소방 설비를 공급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로도 활발하게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라텍 같은 경우도 이 소방 관련주로서 또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액 전체 매출액 중에서 소방 설비 시공 부분에서 매출액이 42%가 넘습니다. 이 밖에도 스프링클러의 헤드류라든가 이런 소방기구 매출액 부분도 일정 부분 구성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도까지 구축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로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7월 말까지 기술 검증을 마치고 연말까지는 정부화 전략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정부가 이번에 또 거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시켜주겠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관련 소식 전해지면서 리노스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리노스는 국가 재난망이라든가 열차 무선 통신 분야 이쪽에서 IT 사업 분야가 주력 사업인 종목이 되겠고요. 지난 10년간 서울, 경기라든가 다른 광역 도시들, 광역 경찰청과 함께 또 전국 고속도로망의 무선 통신망을 구축한 선례가 있고요. 또 경찰청의 112 시스템 전국 표준화를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스가 이번 사업에 대응해서 또 리노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번에 준비를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행동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한창, 파라텍, 리노스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좋거든요. 모멘텀도 형성될 어떤 여건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 종목들, 이 기업들 안전 관련주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과 그리고 조심스러운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도 좀 자연스러울 것이 이제 보시면 관련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업도 많다는 이유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기대감만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그리고 관심주까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파라텍을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 이 분야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에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좋게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 영종도 복합리조트 관련해서 이 소방 제품을 나중에 좀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이 파라텍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목표가는 6,67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
현재가가 6,000원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지 않다는 점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증권 의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불의 사고에 대비해서 사회적 관심이 좀 더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험업종에 특히 좀 관심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업종 중에서는 동부화재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S1을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안전통합망 정부 이 정책이 시행이 될 경우에 수혜가 가장 크게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리노스 관심주로 선정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보험주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전 쪽에 이 뭐라 그럴까요? S1 쪽도 좀 들어와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 글쎄요, 허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안전 관련 테마주 모멘텀은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좀 더 지속 가능한 기업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네, 테마도 네. 지속 가능해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긴 한데요. 뭐 파라텍이나 뭐 리노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그 한창 이런 쪽들이 아주 그 펀드멘탈이 아주 엉망인 업체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느낄 때는 만약에 세력이 이제 붙었다면 이 종목들에 물량을 잡아가기 위해서 흔드는 초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물량을 확보하려면 많이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노스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중순 이후에 한 달간 따블이 나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기세인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흔들면서 물량도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BR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 테마라면 해볼 만한 주식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이 돼야지 테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집행이 돼야 매출도 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철도 관련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네. 그 현대로템이 이제 전동차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상 이제 대우 거랑 한진 거 다 가져오게 되면서 뭐 국내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하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동차 관련해서는요. 네, 철도 차량 관련해서는요. 그 예전 아주 옛날 국철 타보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마크, 옛날 대우 마크 6개짜리 이거 날개 돼 있는 거. 그거 말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만들었던 게 맞는데요. 이제 구조조정 되게 되면서 현대가 다 가져왔죠. 전부 다 현대 전공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는데 수혜가 좀 예상됩니다. 물론 금액 자체가 이제 뭐 한 2조 원까지, 최대 2조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전동차에서 얼마나 이제 마진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여기다 이제 정부가 지난 2011년도 4월 달에 제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하면서 이제 88조 원 규모의 그 구축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은 항공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철도가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거점 도시들을 뭐 연결하고 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 전체적인 어떤 기관망들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또 GTX 뭐 이런 부분도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지금 사실 1분기 실적 놓고 보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플랜트 모멘텀이 꺾여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데요. 긴 흐름상으로는 조금 이런 그 철도 관련 모멘텀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철도 신호라든지 이제 시스템 관련해서 대하 TI 들어와 있는데 뭐 대하 TI 같은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안전 관련주는 철도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쪽이 보다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새롭게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공약에 좀 아까 그 질문에 연결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 네네, 예, 그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두 분 다 되면 물론 공약 이행률이 이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80% 넘어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1, 2, 3, 4, 5 이 5대 공약은 지켜진다는 가정하에 그 워낙 노후화된 쪽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것도 새롭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조금은 좀 핵심을 좀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는 보험주까지도 확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께서 좀 실질적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쪽을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조금 좀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네. 핵심을 말씀해 주시죠. 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단발성 재료에 기인한 단발성 재료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뭐 집에 소화기 새로 사신 적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집에 새로 스프링클러 설치한 분들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이런 부분 볼 때 실적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유통이라든가 시공 쪽에서만 나오는 업종들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새롭게 뭐 소화기를 산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의한 뭐 이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길게 가져가려면 결국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는 종목 정도로는 보자. 이렇게 테마 정도로는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미 뭐 앞달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좀 행동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안전 테마주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슈 인사이드 함께 해봤습니다. 오윤희 운용력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이혜진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